루나 테라 사태 파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들 역시 비난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 정부가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겠다라고 하면서 당정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영중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업계를 오래 연구한 학자로서 루나 테라 사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예,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이 저렇게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이 이제 형편없이 무너진 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제 놀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규모가 원체 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번에 저렇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예, 다른 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테이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해서 예. 뭐 기축통화인 달러의 그 1대1 형식으로 이제 맞춰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예.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과연 스테이블한 구조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루나테라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출렁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하루 반짝 반등했다가 또 급락해버리고 뭐 이런 식의 아주 불안한 투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최근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그 가격 하락이 꼭 그 테라 루나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테라 루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이 이 코인을 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코인 가격이 일정 부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글로벌 유명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나 내놓은 전망 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관적 전망이 대다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펜하임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더 떨어져서 $10,000 밑으로, 그러니까 $8,0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한 바가 있고, 뭐 워렌 버핏이나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아예 평가 전환을 해버리는 시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이 과연 저점일까 하락의 끝일까라고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언제나 그 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제 부정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지금은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그 전망이 더 이렇게 부각이 돼서 그렇지, 시장에서는 지금이 그 저점이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그 루나가 한때는 뭐 10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그 1원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10만 개를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는데, 지금은 10만 개를 살려고 그러면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코인도 그렇지만 CBD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CBDC는 어떻게 보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예. 실물 지폐의 디지털화. 예. 라고 봐야 되는 건데, 코인이랑은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중국이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CBDC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CBDC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3월 9일 날 바이든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CBDC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CBDC에 대해서는 각국이 아직은 그 전반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그
CBDC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를 아날로그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되고요. 얘는 디지털화하면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그 화폐이기 때문에 네. 그냥 발행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 있는 인프라까지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곧 이 CBDC의 이제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은행들이 지금 면밀히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루나 테라 사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정 기급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번 루나 테라 사태가 크게 확대되고 번지고 나서 사실 금융당국 책임론이 일각에선 이렇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라는 거죠. 투자자 보호, 뭐 시장 규제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제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 법제화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지금까지 그것을 그 화폐나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 그 특금법이 만들어졌는데 특금법은 이 자금 세탁 그 위주로 보기 때문에 정부가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거래소를 통해서나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촘촘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 같은 것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은 우리가 장래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 게 좋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까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교훈을 삼아 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테라 루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법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현재 나온 이슈를 가지고 처벌이 가능한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라 루나를 만든 권도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재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처벌 위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파장이 너무 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1원까지 가치가 내려갔다면 예. 거기에 소위 많이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받는 피해와 충격은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예. 일말의 책임을 부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그게 뭐 처벌이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응당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테라 루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앵커 프로토콜에서 이제 역마진으로 20% 해당이 되는 그런 이자를 제공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네. 이후에 또 대응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판 시점 그다음에 거기에 방어를 하려고 할 적에 노력이 그게 올바랐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궁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인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코인을 샀던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권도영 대표가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양면을 다 같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관련 업검법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논의 자체가 그렇게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뭐 이렇게 가칭 명명이 돼 있기는 한데 예. 업검법 논의가 활발하고 좀 지체되고 활발하지 않고 지체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십니까? 작년에 이제 개정안 그다음에 새로 이제 법을 만드는 거 해가지고 13개가 나왔는데요. 시기가
3월 9일 대선이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또 그 법이 지향하는 바가 그 이제 앞으로의 세상과 잘 어울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지부진했습니다. 또 법이 13개나 되다가 보니까 그 법을 하나로 이렇게 그 만드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테라루나 사태가 또 나오니까 그러면 그 법으로 과연 테라루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그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새로 그 만들면서 투자자 보호도 하고 또 산업도 진흥시키는 이런 그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눈에 띄었던 건 거래소 대표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예. 거예요. 예. 일단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거래소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는 책임론도 분명히 제기되고 있는 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거래소들의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커지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희생양을 찾고 있는 그런 측면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희생양의 하나로 이제 그 거래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테라루나가 그 거래소에 상장이 될 적에는 네, 제가 알기로 그 앵커 프로토콜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테라루나만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앵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 코인은 메이커다오나 다이하고 비슷한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돼서 큰 문제가 없다고 이제 그 상장을 시켰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라루나 사태가 되면서 그 거의 일주일 사이에 이제 가격이 그 폭락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거래소들이 그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들이 그때 그 투자 그 유의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지정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또 이 문제점이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그런데 왜 그 원화 입출금을 막았느냐. 그 원화 입출금을 막았기 때문에 네, 그 한국에서만 그 김치 프리미엄 비슷한 현상이 생기고 가두리 양식장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게 이제 1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거래소에서는 걔가 막 2,000원씩도 가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겨서 그 거래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그 좋았느냐. 저는 그 이번에 많은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거래소들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책임론이 불거진 그 이면에는 상장 과정이나 예, 상장 후의 관리라든지 예. 불투명하고 관리가 부실했다라는 예.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분명히 그 선의의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루나테라 사태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시장에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피해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데서 거래소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관리 체계가 예. 과연 거래소들이 국제 규격에 맞게, 국제 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누가 정확하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됩니다. 저는 그 거래소를 그렇게 이제 그 몰아붙이는 것은 조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래소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이 코인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고 거래소는 이제 그 상장 심사를 할 적에 네, 코인 평가 기관으로부터 그 보고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이제 그 코인 평가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코인 평가 기관이 그러면 그 코인 평가를 시의적절하게 그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책임을 그 따지기는 쉽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리만 브러더스 사태나 이런 것도 보면은
거기 신용평가 기관이 그 사태가 아주 심각해진 다음에 급하게 이제 그 신용 등급을 낮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그 심각한 일이다가 보니까 그 지금 거래소에 이제 우리가 화살을 좀 돌리지만 거래소도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이번 루나테라 사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여러 가지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영중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